가스라는 해시태그였죠. 침묵의 살인자, 반복되는 가스 중독 사고였습니다. 자, 겨울철이 되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스 중독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기와 관련된 사고들이 좀 발생을 했었죠. 전북 무주의 한 주택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일가족 5분이면 가족들이 예. 원래는 80대 고령의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이었는데 예. 80살 생일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 흩어져서 살던 자제분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9일 한 5시쯤이었습니다. 네. 오후 5시쯤에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봤더니 네. 심정지 상태로 온 가족이 발견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사망을 했을까 원인 진단을 해보고 지금도 국가수에서 더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상태고요. 예. 80대 할머님 돌아가시고 뭐 사위 2분, 딸 이렇게 다 심정지 상태로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 상태이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큰딸 57살 여성인데요.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예. 의식을 잃었지만 사망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네. 가장 비극적인 날로 이제 기억이 될 것 같고 우리 또 뭐 불행 중 다행 큰 따님은 유일하게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 그 트라우마는 어떡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온 가족이 생신을 정말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큰 따님 같은 경우에는 소방당국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산화탄소라는 건 무색무취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한 번에 집중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치사량의 금방 본인도 이 부지불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순간 이 큰딸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감지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네. 화장실은 아무래도 뭐 창문이 있고 한 그런 여러 사정 때문에 예. 그나마 이 노출이 덜 돼서 금방 발견이 됐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사망을 하고 네. 이분은 일단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된. 그래서 소방당국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 화장실로 기어가려고 했던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위험을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좀 사건이 있으면 또 경각심을 또 갖게 되니까 네. 자 일단 또 환기가 되는 곳으로 그죠? 네.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나왔나요? 저희가 이제 추정은 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그때가 10월 초순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추운 날 보일러를 떼나라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난 그 지역 무주 중에서도요. 예. 상당히 이 집이 있었던 곳은 고도가 좀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체감 온도가 확실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상태라고 해서 가족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좀 따뜻하게 하려고 보일러를 가동시켰던 걸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이 기름 보일러를 썼던 걸로 드러났고 국가수에서 정밀 감석을 했는데 네. 이 연통 배기구가 있잖아요. 연기가 예, 예. 이렇게 빠지는 네. 거기가 일부가 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아무래도 일산화탄소가 누출됐을 걸로 보인다. 그래서 방 안으로 흡입됐을 걸로 보이는데 이 할머니 80대 노인분이 원래 혼자 사시는 집이었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스보일러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상에 하자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좀 장기간 사용하시면서 관리가 좀 안 된 게 아니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소방당국에서 현장에 딱 출동했을 때요. 예, 예. 그냥 이미 이제 출동했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난 뒤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좀 빠졌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네. 이 현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정도로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이 가족분들이 정말 오후 5시면 잠을 주무시거나 막 이런 시간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왕성하게 뭐 음식을 장만 한달치 이럴 때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안전관리 소홀함이 없어야 이런 사고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80대 노모가 우리 자식들 예. 온다고 또 얼마나 또 따뜻하게 데펴놓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처음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부시불식간에 이게 확 퍼지는 그런 치사량이 높은 거기 때문에
정말 안전 점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고를 애도하면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요. 그렇죠. 일단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애도의 표시를 했고요. 네.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이 안전의 사각지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뭐 공권력이나 국가 기관에서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업시설 같았으면요. 네. 일산화탄소 정말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손님들이 다칠 수도 있고 뭐 큰일 영업주도 나죠.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20년도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장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누수가 이뤄지면 예. 이 뭔가 경보 장치가 가동이 되는 건데 가정집에는 그렇게 의무 조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가정집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시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20년 이후에는 이제 그런 가게나 그런 네. 영업장에서는 그런 맞습니다. 사고가 별로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에서 예. 접하는 걸 보면은 가정집 그리고 단독주택 또 노후한 주택에서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네. 이런 감지기 설치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자체에서도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강화를 약속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게 전북 무주군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북 도지사 등이 본인의 네. SNS에 이런 일 정말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일단 이걸 참사라고 본인들도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일가족 분이 다 그러니까요.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무슨 복지 내지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좀 촘촘히 좀 더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항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큰 재해가 있었을 때 재발 방지책 굉장히 목소리 높이 이야기하지만 끝까지 이게 제대로 되는지는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정치인들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지자체장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현실화하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참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은 이미 맞습니다. 너무 흔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 이제 그때뿐이더라고요. 관심을 맞아요. 갖는 게 그러니까 네. 지속적인 관심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을 텐데 참 경북 포항의 모텔에서도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들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동일하죠. 네네. 사고 원인도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이 주택 본인이 어딜 방문하셨다는 건 아니고 모텔에 투숙했다가 예. 여성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이 연령대를 보면 70대 여성분 두 분이랑 60대 후반의 나이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고향도 예. 포항이 아니라요. 네. 이 사고가 일어났던 곳은 포항인데 네. 강원도 쪽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지인을 만나려고 굉장히 먼 거리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오셨다가 예, 바로 귀가하긴 어렵고 거리도 기니까 이제 숙박업소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네. 그날 이제 숙박업소를 하면은 나가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인기척도 없는 거예요. 문을 두들겨봐도 나오지도 않고 사람이 네네.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조용하고. 예. 그래서 이 모텔 측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 상황을 점검을 해봤더니 뭔가 또 일산화탄소가 이 투숙 이 곳에 굉장히 좀 자욱했다 이렇게 네. 진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한 방에서만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안전 너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보통 보일러와 연통의 이음부가 벌어지면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이 돼서 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정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 포항 모텔 건 같은 경우에도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영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일산화탄소 감지 이런 게 왜 설치가 안 됐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똑같이 그 연통 부분에 이음새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모텔이 한번 폐업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어떤 한번 이유로요? 그 사업이 안 됐던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까지 했었대요. 아. 그런데 제대로 신고를 안 하고 다시 영업 재개를 합니다.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근데 영업 재개를 하려면 이 모텔 투숙객들이 씻고 뭐 이런 거 다 하셔야 되면 가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는 신고를 해요. 예. 가스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안전 점검을 하는 곳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가스 공급을 하는 공사 측에서도 안전 점검을 간헐적으로 하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가스 안전 점검만 하는 곳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해요.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 뭔가 문제는 없는지 큰 틀에서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이거 과실치사 제대로 모텔 관리만 했었어도 네. 뭔가 사망에 투숙객이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라고 수사기관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기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영업소라고 하더라도 이런 숙박업소라고 하더라도 네. 뭔가 폐업을 하고 그 이런 과정들 그리고 제대로 이 어떤 그 감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구나를 이번 사안을 보면서 충분히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10월에 지금 10월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제 보일러를 그냥 틀어서 너무 네. 추우니까 이렇게 아침, 저녁, 새벽이나 이럴 때는 일교차도 많이 나니까요. 네, 또 아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따뜻하게 데피려고 보일러를 그냥 틀었는데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보일러를 세세히 살펴보기가 그렇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워지니까 바로 이제 틀어버리기도 하는데 지자체에서 보일러 점검 문자 등을 보내면서 안전대책 강화를 고민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늘 사후 대책이 좀 아쉬워요. 예. 그러니까요. 이미 사망을 했잖아요. 많은 네네. 피해자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면 되게 뭐 80년대 때 일가족이 뭐 지하 방에서 같이 잠을 자다가 했다더라, 뭐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더라 이런 기사가 연일 나왔었는데 지금 사회가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가정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뭐 아파트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개인주택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정말 안전점검을 예. 철저하게 해야 돼서 올 겨울 굉장히 또 춥다라고 하고 벌써부터 날씨가 많이 싸늘해지고 네네. 있는데 점검,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음새 부분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네. 그리고 과거에도 수능 본 고3 3명의 학생이 펜션에 놀러 갔다가 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일이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예.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고3 때 이 수험 생활이란 게 쉽지가 않은데 다들 이렇게 가장 행복한 날에 그런 그러니까요. 비극을 맞네요. 예. 수능을 딱 보고 조금 쉬러 좀 이 여유 시간을 즐기러 갔다가 참변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펜션이나 이런 모텔 숙박업소는 숙박업소대로 그 규정을 따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가정집도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유념하겠습니다. 저도요. 예. 자, 가정집이나 숙박시설 외에 회사와 공장에서도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식품 공장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 회사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리온에서 공장하는데 향미유라고 예. 해서 이 부분이 아마 이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독가스는 아니지만 워낙에 대량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독성 물질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 예. 이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셨던 것 같고 60대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금세 발견이 돼서 네.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좀 정상 생활을 좀 찾고 계시다라고 하고요. 또 이 경찰에서는 이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될 텐데 가스가 어디서 샌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가스가 샜는지는 좀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뿐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예. 자, 돼지 축사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분뇨 처리 시설 보수 공사를 하다가 또 쓰러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근데 유독가스 중독에 의한 사고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죠. 밝혀졌는데. 분뇨 유독가스가 환경오염이랑도 밀접하다고 요즘 이야기가 예, 많이 예. 거론되잖아요. 네. 실제로 이 환경과 육류 섭취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육류 소비를 위해서는 이 소나 돼지들이 자랄 수 있는 이 토지, 어떤 그 초지가 필요한데 풀이 자라는 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땅이 할애돼야 되고 또 이 분뇨, 이 배출하는 동물들이 배출하는 가스 그리고 이 분뇨가 환경을 상당히 오염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류를 섭취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네. 요즘은 환경을 위해서 그런다라는 분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분뇨장에서는 좀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요. 유독가스가
이 어떤 업무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 분뇨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분이 네. 사망을 했는데 한 명은 이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네팔 국적의. 예. 그런데 어떻게 또 발견이 됐냐? 이게 현장에서 바로 또 쓰러진 직후에 발견이 됐으면 또 어떻게 조치가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각각 일을 하고 거기는 또 일용직 형태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소가 인근에 있고 네. 다 각각이 맡은 일을 하면서 숙소에 저녁이 되면 귀가를 하는 그런 구조였던 예, 것 예. 같은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2명이. 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일을 하러 갔던 그 곳으로 가보니까 쓰러진 채 이미 숨진 채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뭔가 이 환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또 사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환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하네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토크는 가스였는데요. 무색 무취에다가 몇 분만 노출이 되더라도 목숨까지 앗아가는, 그래서 정말 침묵의 살인자로까지 불립니다. 이 가스 중독에 대해서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의 의견 듣고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무색무취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연기라는 것도 냄새가 뭐 턱 쏜다든지 아니면 뿌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육안으로도 그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바로 감지할 수 있을 텐데 일산화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보일러 꼭 점검하시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캡사이신을 네. 물로 알고 맞아요. 들이켰다가 40대 남성이 사망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캡사이신도 소주 한 반 컵 정도만 돼도 정말 치사량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말씀드린 일산화탄소도 50ppm 정도만 돼도 치사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50ppm이었는데 그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점검했을 때는 막 몇백 ppm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뭔가 그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보고 걷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항상 안전. 이건 뭐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참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네, 맞아요. 지냈다라면 참 요즘엔 좀 유난스럽다 할 정도로 좀 안전에 좀 민감을 맞습니다. 해야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정부나 이런 지자체의 그런 것들도 안전 점검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